그냥 좀 우울해서요. 환청이 들리고 환상을 보고 자해를 하는 것만이 병은 아니다. 가벼운 감기가 몸을 아프게 하듯이 가벼운 우울도 우리의 정신을 아프게 한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다. 기억은 희미하지만 일기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편은 아니었고 우울한 감정을 종종 느꼈던 것 같다. 고등학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우울감이 심해졌는데 그땐 공부도 안 했고 대학도 못 갔고 앞길이 막막했으니 당연히 우울한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변하고 싶었던 부분이 모두 해결된 후에도 똑같이 우울했다.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 오락가락했다. 어떤 날엔 울적하고 어떤 날엔 행복하게 잠들었다. 스트레스 받으면 체했고 우울할 땐 울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우울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며 점점 어두워져 갔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컸고 특히 낯선 상황에서 심한 불안을 느꼈지만 안 그런 척 연기도 잘했다. 그래서 괜찮을 줄 알고 자신을 더 채찍질했다. 그러다 더는 견디기가 힘들어져서 상담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정말 긴장되고 두려웠지만 기대를 비우고 진료실에 들어갔다. 어떻게 오셨나요? 그냥 뭐랄까 좀 우울해서요.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러면 저야 좋죠. 심각한 타인과의 비교, 거기서 오는 자기 학대,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요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자존감이 낮은 건 가정 환경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늘 우리 집은 가난해, 가난해, 돈이 없어를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5 식구가 살기에는 집 평수가 작았는데 저희 아파트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의 아파트가 다른 동네에 있었어요. 그 아파트는 평수가 굉장히 넓었는데 어느 날 넓은 아파트와 좁은 아파트 중에서 어디에 사냐는 친구 어머니의 질문에 당황한 이유로 집을 알려주는 게 부끄럽고 꺼려졌어요. 그 외에 기억에 남는 일은 없나요? 무수히 많죠. 말로 하면 진부하지만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요. 말로만 부부싸움이지 그냥 폭력이었죠. 어릴 때를 생각하면 엄마와 우리를 때리고 집안 살림을 박살낸 뒤 새벽에 집을 나가버리던 아빠. 울다 잠들면 아침이 오고 엉망진창인 집을 뒤로 한 채 학교에 가던 우리 모습이 떠올라요. 무슨 기분이 들었나요? 뭔가 비참함, 슬픔, 우리 가족만 알아야 하는 비밀이 쌓여가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감춰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언니는 제게, 저는 동생에게 입단속을 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진 건 가정사도 있지만 언니와의 관계가 컸다고 생각해요. 언니와의 관계요? 네. 언니의 사랑은 늘 조건부였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하거나 살이 찌거나 뭔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저를 깎아내리고 괴롭히고 모멸감을 주고는 했어요. 터울이 커서 언니 말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했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언니에게 많이 묶여 있었어요. 언니가 옷이나 신발, 가방 등을 주로 사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약점으로 삼기도 했어요. 언니한테 대들거나 말을 안 들으면 사줬던 걸 모두 회수해 갔죠. 벗어나고 싶지는 않았나요? 벗어나고 싶었어요. 잘못된 관계 같았거든요. 언니는 되게 모순적이었어요.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이런 식. 자기는 외박해도 되고 너는 안 돼. 난 이 옷 입어도 되고 너는 안 돼. 이런 거. 그런데 완전 애증이었던 게 언니가 너무 싫다가도 언니가 저한테 화를 내면서 관심을 끊으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해봤나요? 제가 성인이 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일단 경제적인 부분부터 독립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르바이트를 주중 주말 늘 하면서 조금씩 경제적으로 독립했죠. 정신적으로는요? 그건 정말 어려웠어요. 언니는 저 아니면 남자친구랑 노는 것만 좋아했어요. 자기 말 잘 듣고 자기 성격 잘 알아서 맞춰주니 당연히 편했겠죠. 어느 날 언니가 저랑 놀다가 다른 사람이랑 노는 건 재미없어. 너랑 노는 게 제일 재밌고 편해 라고 했을 때 어이가 없어서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말했어요. 나는 언니가 불편하다고, 편하지 않다고. 언니의 반응은 어땠나요? 정말 당황하고 충격받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며칠 동안 밤마다 울었대요. 지금도 그 이야기가 나오면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요. 언니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땠어요? 뭔가 짠하기도 했는데 후련했어요.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조금은. 언니와의 애착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도 자신감이 회복되지는 않았나요? 가끔 자신감이 생길 때도 있었지만 이런 성향과 우울감은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언니한테 의존하던 게 애인에게로 옮겨간 느낌? 연애는 어떤 식으로 하는 편인가요?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먼저 다가간다거나 하는 적극성이 있나요? 아니, 전혀요.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상대가 저를 만만하게 볼 거라는 생각에 좋아하는 걸 잘 티내지도 못해요. 고백하거나 꼬시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늘 수동적인 연애를 하는 편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만나보면서 그 상대에 대해 알아가다가 호감이 생기면 연인으로 이어지는 패턴? 연애를 안 할 때도 있나요? 거의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면 오래 만나는 편이고 애인한테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애인도 저를 되게 챙겨주고요. 그런데 애인이 절 사랑하고 다 받아주는데도 뭔가 답답함이 생겨요. 저는 사실 의존하고 싶지 않거든요. 좀 독립적이고 자립심 있고 혼자서도 잘 살아가고 싶은데 그걸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때요? 어렸을 때는 친구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나이 또래와 다르지 않았죠. 그런데 초등학교 때 한 번, 중학교 때 한 번 왕따를 당하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무리해서 낙오되는 것, 친구 관계에 대한 공포감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연애로 옮겨갔고 친구나 우정 같은 거에는 큰 기대나 관심을 두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하시는 일은 만족하시나요? 네. 출판사에서 홍보 마케팅 일을 하는데 지금은 회사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콘텐츠를 만들고 업로드하고 노출시키고 등등. 재밌고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좋은 결과물이 나올 때도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때도 있었고, 뭔가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압박감을 느낄 때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세히 말해줘서 고마워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의존 성향이 강해 보이네요. 감정의 양 끝은 이어져 있기에 의존 성향이 강할수록 의존하고 싶지 않아 하죠. 예를 들어 애인에게 의존할 땐 안정감을 느끼지만 불만이 쌓이고 애인에게서 벗어나면 자율성을 획득하지만 불안감과 공허감이 쌓여요. 어떻게 보면 일에 의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과를 낼 때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안도할 수 있으니 의존하지만 그 만족감 또한 오래가지 않으니 문제가 있죠. 이건 쳇바퀴의 안을 달리는 것과 같아요. 우울함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지만 실패하고 또 노력하고 실패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주된 정서 자체가 우울함이 된 거죠. 그렇군요.
일탈이 필요해요. 우울과 좌절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도전해 보는 게 좋아요.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찾아봐야죠. 작은 것부터요. 그리고 SNS에 가식적인 삶을 올리게 돼요. 행복한 척 하는 건 아닌데 책이나 풍경, 글 같은 취향을 드러내면서 특별해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나 알고 보면 이렇게 깊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처럼요. 그리고 제 기준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요. 제가 뭐라고 감히 사람을 평가할까요? 너무 이상해요.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마치 로봇이 되고 싶은 사람 같아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의 사람이 되고 싶은 것처럼요. 맞아요. 불가능한데. 이번 주에는 오늘 드릴 검사지를 작성하고 어떤 일탈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럴게요.